왜냐면 이 책의 서평을 제가 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용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고해남TV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파이어족이 뭔가요? 파이어족을 얘기하려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60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년 정도 살다 죽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세 정년 맞고 너무 건강해. 네. 그래서 8, 90, 재수 없으면 123. 그러면 60세 정년 맞고 6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오래 살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이 은퇴에 대한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 앞으로 인생을 더 일하면서 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 설계를 하다 보면 돈을 불리고 연금을 더 들고가 아니라 지금 내 건강한 상태 그리고 내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컨설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40대들은 어떠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은퇴 설계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조기 은퇴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50대들은 평생 직장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2030들은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또라이 김 부장 버티면서 안 살겠다. 내 삶은 살겠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세지죠. 심지어 공기업, 공사를 들어갔다가도 퇴사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상당히 그럼 그분들이 왜 퇴사를 할까요? 본인의 이상을 가지고 퇴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빡빡하게 돈을 벌고 빡빡하게 저축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때부터 하면서 살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 FIRE라고 해서 Financial Independence, 재무적인 독립. 그리고 RE는 Retire Early, 재무적인 독립을 통해서 은퇴를 조기에 하겠다. 그래서 그 조기 시점이 언제냐? 40대 중반이.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됐겠어요? 거의 30대들이 주종을 이뤄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경제공황도 있고 막 어려울 때 파이어족이 생겨났다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30대를 중심으로 파이어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퇴 설계로 많이 강연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족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파이어족만의 특징들이 있나요? 마인드적인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절약을 합니다. 그냥 대충 절약이 아니라 본인 수입의 거의 70%까지 절약하시는 분을 봤어요. 미국의 파이어족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그냥 자급자족을 해요. 일단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심정으로 절약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게 커뮤니티가 됐기 때문에 파이어가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마인드가 뭐냐? 그게 바로 나는 언제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내 이상을 찾아가겠다. 목표가 뚜렷하네, 진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존 땡님께서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재정적인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리타이어 얼리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회상 리타이어 얼리, 내가 일찍 은퇴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못 심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고해남에서는 오늘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심어줄 수 있죠? 네가 은퇴한 다음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절약하고 해서 열심히 모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리타이어 얼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주식투자 하는 이유도 그렇고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절약하는 이유도 내가 46세쯤에는 확실히 이 회사 그만두고 내 이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한국과 어쩌면 미국의 큰 차이점이 바로 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책 미국에서 되게 유행한 책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넘어올 때 서평을 또 부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라이프스타일 혁명이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많은 책을 소개하는 사이트, 유튜브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이프스타일 혁명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파이어족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게 사실 본인의 파이어 일대기를 그린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혁명하는 게 저는 파이어라고 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투자하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그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명이네. 진짜. 다부진 마음으로 그냥 이건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없으면 노숙이라도 해가면서 그날을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라이프스타일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바로 이 책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책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설명하길래 고해남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찝어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책의 서평을 제가 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는 30대들의 인간관계의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봅니다. 파이어족을 함께 할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하나의 인간관계를 만들고요. 기본적인 먹고 쓰는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친구들 관계를 어쩌면 돈 써야 되는 모임들이나 이런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욜로로 사느냐 파이어로 사느냐는 지금 선택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5년 정도 후에는 확연히 달라진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저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절약과 모임까지 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파이어다. 그래서 함부로 파이어를 얘기하면 안 되고 파이어에 대해서는 진짜 혁명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극단적이네 완전히 진짜. 네, 극단적입니다. 그냥 집이 멀어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예요. 차를 타면 주유비가 들고요. 주차비가 들겠죠. 네. 보험도 들어가고. 차가 없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한 대를 사가지고 내가 한 10년, 20년 타면서 그 자전거도 출퇴근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이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부부가 파이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책에서도 보면 둘이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문제에서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절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완전 절약형 인간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절약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그게 아니라 내 이상을 찾아서 그 이후부터 내가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파이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한국에서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제 파이어를 이루어서 나오신 분들을 리서치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9 to 6 하는 그런 경제 체제 속에서 속하지 않겠다. 내가 자유롭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유로운 소득을 얻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전원을 살면서 펜션을 운영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그럼 펜션 모아질 때까지 직장 생활을 꿋꿋이 하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 딱 만들어지면 펜션 만들어서 그걸로 렌트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렌트 비용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전원 생활 그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관리하면서 평생 여생을 즐기면서 이걸 또 블로그에 올리고 또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러면서 즐거운 삶을 살겠다라는 분들은 그게 파이어의 목적인 거예요. 리타이어 얼리 하는 목적이겠죠. 평생 여행을 걸으면서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파이어족의 한 분입니다. 평생 걷기 위해서 영어 공부와 절약을 동시에 해가지고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도 파이어족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리타이어 얼리 한 다음에 소득원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고요. 그 소득원 대비해서 내가 쓰는 돈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조금씩 인출해서 쓰느냐 이것도 좋은 전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고 파이어족은 지금 현재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3부는 저희 고해남 채널이 아니라 권대용 대표님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해요. 네. 고해남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파이어족에 대한 오해를 좀 없애셨으면 좋겠고 그냥 연초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권대용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